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규제 장벽이 높은 중국 시장을 뚫은 데 이어 수출 영토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쟁 심화에 해외로 눈을 돌려 미용 시장 규모가 큰 국가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계단식 성장을 이뤄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용 납축전지 판매기업 세방전지의 주가가 올 들어 급등하는 등 호조세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캐즘의 늪에 빠진 사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마블은 신작 액션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다음 달 8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시장에서 누적 조회수 143억 회를 달성한 웹툰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활용한 싱글플레이 액션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또다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국의 개입에 따라서 환율 역시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오늘 포함을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지 타이밍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기서 개파락이 한 번 정도만 더 나오면은 진짜 진바닥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악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최근에 와서 환율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환율이 문제가 된다라면은 자동차 섹터 지금 얘기할 때 환율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완성차 1분기 실적 얘기할 때 환율 효과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만약에 환율이 정말 그러니까 환율보다 더 상위 개념인 원화라는 통화가 문제라면은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 채권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매력이 과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환율이 이런 문제를 보이는 것들은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일단 달러입니다. 달러요. 요거는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같은 경우 1,4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N달러도 볼게요. N달러도 마찬가지 약세요. 분자에 이제 N이 있고요. 그리고 달러 유로. 이제 달러가 이제 분자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유로 대비해서도 달러 강세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브라질 헤알 그리고 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약세요. 그리고 위안화 달러 볼까요? 위안화도 뭐 위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화 약세가 다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원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반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본원소득 수지라는 게 있어요. 네. 본원소득 수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거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매매 차익이 주식 매매 차익이든 뭐 채권 매매 차익이든 뭐 배당 소득 이런 거 다 포함한 소득 차이거든요. 근데 이 본원 소득 수지가 4월 달은 해마다 마이너스입니다. 해마다 마이너스. 왜냐하면은 4월이 배당 시즌이다 보니까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해외로 송금이 되다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정리해보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 위에 또 뭐가 있냐면은 본원소득 수지 이 항목을 보게 되면은 해외로 송금되는 이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지고 원화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유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유가를 원유를 달러로 사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달러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달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00원 정도 가게 되면은 이미 한국은행이 개입할 거란 것은 알고 누구나 예측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400원 이상 이제 갔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과거 리만 사태 때 그리고 그 이후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뭐가 있었느냐 기억나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고은행에 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빠졌는데 지금은 이미 1,400원대 진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원화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동 리스크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19%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전쟁만큼 좋은 도구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보복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우디나 아랍권 국가들이 확전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은 해외 약재는 이 정도에서 선에서 정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타이밍 문제인 거죠. 가격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갭을 한 번 정도만 더 떨구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아마 그런 패턴으로 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이 대세 하락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의 하락이 대세 하락이 아니라 1월 달 같은 가격 조정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런 출렁임이 한번 나오게 되면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대세 하락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대세 하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조정의 어떤 끝자락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저는 과연 2,580일까? 2,570일까? 네. 2,560일까? 그 생각밖에 전혀 안 들더라고요. 다른 건 전혀 안 보였어요, 오늘. 그거밖에. 네, 시장 거의 다 왔다고 본다고 전해주셨고요. 엔화와 원화가 모두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안에서 당국은 구두 갭을 공동으로 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대세 하락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한다고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이 이사님의 견해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수급 상황을 살펴본다면요, 뭐 네. 외국인도 문제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까지 살펴본다면 10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10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다가 오늘에서야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 상황과 더불어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최근에 그 기관의 매도 같은 경우는 앞에 짚어주신 요인처럼 배당 차익에 대한 매도가 금융투자 주체 중심으로 출회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 같은 경우는 4월 12일부터 좀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기금 주체 같은 경우는 되려 매수를 대응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보통은 12월 같은 경우 배당에 대한 부분이 배당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배당 차익 매수 같은 경우가 금융투자 주체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배당락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보통 1월 중반까지는 배당 차익과 관련된 매도가 출회가 됩니다. 그래서 1월 달 같은 경우는 보통 기관과 관련해서 금융투자 주체 같은 경우는 매도가 계속 나와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과정에서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주체 매도 차익 거래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 더해져서 시장의 불안감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금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예상된 금리 인하가 처음에 한 3회 정도였죠. 지금은 1회 정도로 좀 축소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데드라인으로 봤었던 4.5%를 넘어선 흐름이 나타났어요. 어제 장중에는 4.7%까지 가기도 했죠.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는 부담을 받는다라고 보이고요. 그랬을 때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 같은 경우는 예년에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매크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는 실적 관련된 종목들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T주들로 좀 집중이 되는 것으로 현재 시장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일회성이 아니라 시장이 호전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3분기까지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 IT 쪽 같은 경우는 보통 후공정 쪽으로 먼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전공정과 관련된 소재 부품은 어느 정도의 실적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을 반영을 해 나가는 단계예요. 그렇다 보니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좀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배당 차익에 따라서 기관에서 매물이 출회되었음을 짚어주셨고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연내에 1회로 줄어든 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도 데드라인을 넘어선 모습이 집계가 됐습니다. 또 IT의 경우는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서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안에서는 후공정 쪽을 먼저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수혜주로 살펴봤을 때 뭐 자동차도 거론이 됐고요. 그 뒤에는 뭐 화장품, 뭐 식품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또 수혜 섹터들이 있을까요? 그냥 환율은 그냥 대형 IT, 대형 자동차 그냥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밀생산을 하나요? 사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S올 같은 기업들이 원유를 달러로 사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라면 업계 같은 경우에도 밀가루를 달러로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출할 때 물론 마진이 있겠지만은 원가 부담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은 이거를 호재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이게 또 악재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뭐 금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실물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물자산 실물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커피 가격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나 드리면은 요즘 어떤 찌라시가 돌냐면은 그 커피 가격이 올라가고 그 커피는 아프리카 생산되고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사야 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혀 안 웃기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곡물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업체되었던 원가에 대한 부담도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환율세는 그냥 IT, 뭐 자동차 이쪽으로 보시는 게 참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적으로 이제 음식료 쪽에 관심을 가진 종목은 빙그레하고 그 다음에 CJ제일 정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둘 다 공통점은 실적 이슈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지난주 주말인가요? 낮에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더위가 상당히 빨리 오다 보니까 또 이제 빙가리 만든 또 빙그레가 또 부각이 최근에 되고 있는데 그런 이슈로 제가 볼 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식료 같은 라면 업계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최근에 삼양식품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제 환율이 부메랑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계속 올리브영 이슈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도 화장품 좋게 보고 있어요. 화장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리더스 코스메틱, 토니모리, APR, 본느, 클리오, 코리아나, 애경산업, 제이준 코스메틱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인데 오늘 특징은 좀 뭐냐면은 상단에 중국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리더스 코스메틱이 13%, 토니모리가 9%. 요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화장품 섹터라서 요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금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색조 화장품 요거는 저보다 앵커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좀 부연 설명해 주시고요. 색조 화장품을 많이 좀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도 좀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중국 얘기가 조금씩 모락모락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도 그런 수출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소외가 됐었던 중국 관련도 조금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의 어떤 시선도 조금 확장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다음이 어디일지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봤었는데 일단 강달러의 수혜주로는 IT와 자동차 쪽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식품 관련주도 바라볼만 하지만 사실 원가 부담이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일단 뭐 식품 관련주를 바라본다면요. 빙그레와 CJ제일자당과 관련해서 실적과 관련된 이슈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화장품 관련해서는 조금 시야를 넓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네. 주춤한 상황인 게 이건 어쨌든 당국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사실 식품과 유통업계에서도 좀 고민이 많이 깊어지는 상황이에요. 그에 따라서 수입선을 바꾸게 되거나 혹은 달러 대신 유로화로 결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전부터 있어 왔던 현상이고요. 뭐 환율이 오를 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기업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관련해서 해지 수단 같은 경우 선물 환거래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율 변화를 놓고 여기에서 업종을 찾아서 환율 수혜를 보고 피해를 보는 쪽을 갈라서 접근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환율이 상승했을 때 움직였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 시세의 연속성은 어디에서 발생했냐라고 하면은 실적입니다. 실적 기반이 돼야지 환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호적으로 흘러갔을 때 주가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실적 기반 없이 그냥 환율만 올라서 수혜를 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로 왔습니다. 즉 지금 환율 수준 안에서 만약에 1,350원 선으로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환율 수혜와 관련돼서 다뤄졌던 종목들은 거의 다 제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실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품업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환율과 관련해서 거래선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환율만을 두고 피해주와 수혜주를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실적이 기반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는 쪽이 또 살펴보니까 뭐 해운과 농기계, 카지노 쪽에서도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고요. 오늘도 카지노와 관련해서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카지노주는 어쨌든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그래도 오름세가 나타났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 종목군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것도 결국 환율보다는 중국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인바운드 관광객들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느냐. 이것도 관광객 얘기하게 되면 또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또 하게 되는데 그 어쨌든 최근에 그 관광객들이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사들을 감안해서 카지노주를 보게 되면 오늘 롯데관광개발, GKE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인데 차라리 오늘 이제 그 픽 섹터 그냥 말씀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종가부팅 섹터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여기서 말을 다 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그냥 그럼 아울러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얘기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해 좀 드릴게요. 일단은 1월달, 2월달 이제 방한객을 보게 되면 191만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4월 4일, 5일 기사를 저도 참고를 했는데 1월달, 2월달 한국을 방문한 방한객들이 한 191만 명이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2023년도 대비해가지고 190%가량 이제 증가를 했다는 수치인데 여기에 가장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관광객이 중국이 62만 명, 그리고 일본이 33만 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롯데관광개발, GKL, 파라다이스 결국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론 환율, 그러니까 우리 원화 대비 자기 통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어떤 관광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게 된다면 환율의 수혜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제 중국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방한 관광객들이 어떤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결국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롯데 관광객비로는 3.8% 그 카지노 중에서 제일 강하거든요. 네. 이것도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중국 국제공항, 우리나라 측이면 대한항공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2019년 10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제주 그리고 베이징 노선을 운항을 재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로 간 직항 노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직항 노선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제주도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주도 쪽에 카지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당연히 그래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단체 판매 수요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항 노선이 제외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관광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또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기사가 있던데 어쨌든 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소비자들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달 이제 인천항으로 들어온 한국 중국 여객선 이용객 여기도 6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2019년 3월달 6만 8천 명 정도 되는 수준을 육박을 하고 있고 2월달 대비해서도 2월달이 16,000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에 좀 가려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면세점 같은 기업들이 그리고 미용기 같은 관리들이 상위에 올라 있는 부분들은 네. 분명히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약간 이제 뒤에 좀 물러나 있지만은 이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이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업종 순환매가 돌게 되면은 네. 중국 소비주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조금 늦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카지노라든지 네.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미용기 같은 것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약품 국가 관리국 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해 중국 약품 국가 관리국인데 거기에 지금 시퍼맥스 부모가 받았잖아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요. 아, 예. 네. 앞뒤가 바뀌었네요. 바뀌었네요. 어쨌든 아마 시청자분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최근에 비오렉스 그 시퍼맥스라든지 또 중국 품목화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또 이제 미용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까 전에 화장품에서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적으로 확장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일단 확장이 될 이유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섹터 중에서는 더 집중하시는 섹터가 있을 테고 가지고 오신 네.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종목까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토니몰입니다. 오늘 일단 8%가량 상승이 나왔고 중국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좀 봐야 되는데 리더스 코스메틱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토니모리가 좀 더 관심이 간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96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을 기록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흑자로 전환되는 요인 중에 또 어떤 요인이 있었냐면은 면세점이라든지 명동 같은 매장을 추가적으로 오픈한 효과가 또 반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명동 쪽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명동이 어쨌든 매장을 추가 오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 관광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작년 흑자 전환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게 실적 턴어라운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토니모리가 일단 대장으로 봐진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은 이 회사 김숙철 대표가 또 6천만 원 규모로 또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오너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7,000원대 저항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신고가를 만들려고 하는 구간이거든요. 7,000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이제 2023년도, 2022년도부터 저항대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올라탔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길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8,500원 정도 일단은 제시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1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토니몰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8,500원, 손절 라인 7,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가 베팅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IT를 갖고 왔어요. 뭐 반도체가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아는데 이게 주가들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번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우선 SK하이닉스가 25일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매수하자라는 의견은 뭐 특이사항이 없겠죠. 누구나 실적이 좋은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봅니다. 1분기 실적 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을 수 있을지 부분인데 D램 부분과 낸드 부분 같은 경우 모두 우선은 가격은 1분기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1분기보다 2분기의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더딜 수 있지만 출하량 같은 경우가 올라갔을 겁니다. 이 부분은 감산을 감안하고도 출하량의 증대를 통해서 2분기까지 또한 D램 낸드 부분의 실적이 좋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은 언제 꺾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네. 지금 이 수요를 창출한 거는 HBM 부분입니다. HBM 단독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엔비디아에서 가속기를 만들 때 TSMC에서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TSMC로 설계를 의뢰를 하면은 GPU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HBM을 구현을 해서 TSMC로 이렇게 주면 최종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내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전체적인 이 구조 안에서 이제 D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낸드 같은 경우 간접적 영향을 받아서 수요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가속기 같은 경우에 판매에 대한 단가가 확 낮아지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가 이 가속기 같은 경우를 누구나 갖고 갈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같은 경우가 고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도 나타나고 네. 있죠. SK 하이닉스의 주가 조정도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1위 1비하고 뭐 10만 전자 간다 했다가 다시 뭐 8만 원 이하 왔니, 그런 소모,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의미 없는 에너지 낭비는 할 필요가 없겠고요.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시설 투자, 뭐 2년 주기. 그런데 이 2년 주기를 놓고 봐서도 아직 채 2년이 지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IT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다만 종목별로는 선별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별로 한번 선별을 해보자면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볼까요, 이사님? 지금은 낸드나 D램 쪽에 소재 부품 쪽은 미리 주가가 좀 목에 차 있는 종목들도 네. 있어요.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 충분히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TMC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낸드 가동률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D램은 감산 이전 수준까지 가동률이 올라왔어요. 근데 낸드는 아직 못 올라온 상황인데 그만큼 그 기존에 힘든 시기 때 낸드 같은 경우는 이 만들어내는 주체 같은 경우가 너무 고생을 했다 보니까 아직 감산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동률 또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올해 하반기 정도 갔을 때는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 장비주는 보통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주가의 속도가 붙게 되는데 소재 부품 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는 그 구조 안에서 실적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자회사 뭐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가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 이 영향도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실적을 감안을 해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90억 수준인데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그 부분을 감안해도 4,50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나오는 이익 감안해서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TMC를 말씀드리게 되었고 네. 목표가는 1차로 23,500원. 뭐 이 가격이 돌파가 이루어지면 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이익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8,000원인데요. 뭐 최근에 시세가 났던 가격대 하단을 18,000원 이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TM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23,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1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통과 관련된 쪽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편의점주는 조금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장이 둔화된다는 우려감 속에서 계속해서 휘청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개선될 요인은 없을까요? 우리가 그 과거에 그 GS 편의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CU하고 편의점이 뭐 때문에 성장을 했죠? 그 부분만 감안을 해보게 되면 답은 나오는 거거든요.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네. 편의점 수요가 매출 증가하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1인 가구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는 없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편의점이 저도 뭐 그 GS 편의점 앱을 깔아놓고 이렇게 놨거든요. 저도 깔아놨는데. 앱도 있으세요? 네. 네, GS페이를 쓰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네. 실생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쓰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1인 가구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1인 가구가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편의점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열 경쟁 구간에 일단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편의점 내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딜레이가 좀 되다 보니까 당연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뭐 새로운 게 없네, 좋은 게 없네.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하게 되고 매수를 안 하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흘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 노브랜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요즘 솔직히 뭐 살려 그러면 솔직히 겁나요. 그렇지 않나요? 점심값도 마찬가지.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비싼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가격에 이건 안 사고 싶은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사게 돼요. 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시죠?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는 안 사고 싶은데 해서 들었다가 놓게 된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실생활에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무슨 폭탄 세일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이제 뭐 오픈런 이래 가지고 뭐 통코칭 같은 경우 뭐 10,000원 사는 게 5,000원 이렇게 할인하게 되면 사람들 막 몰리잖아요. 그게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새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폭탄 살이다 보니까 거기만 사람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오히려 어찌 보면 마트보다는 백화점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경기는 안 좋아도 상류층, 상위층의 어떤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명품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이마트 같은 것들은 글쎄요. 여기서 원가 절감을 얼만큼 시킬지가 좀 관건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낮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돌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돈다라면은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휴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야 그나마 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한데 네. 오늘 자꾸 제 TMI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예전에 여름에 더울 때 마트 24시간 할 때 있잖아요. 네. 여름에 더울 때 10시나 11시쯤에 이렇게 24시간 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씻고 나고 돌아가는 게 그게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마트는 그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뭐 창고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만 좀 그 매출이 오르지 일반 이마트 이런 데 하고 폐점한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들이 뭐 24시간 뭐 오픈이라든지 그리고 휴일 휴무를 없앤다든지 이런 걸 없앤다고 해서 이게 답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야 이제 마트 업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게 없다라면은 굳이 기관 투자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편의점주에 어떤 돌파가 없는 상황, 신선상 동력이 없는 상황인데 관심을 가질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런 게 없다라면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저는 소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렇죠.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편의점도 성장을 했는데 더 이상 1인 가구가 늘어날 여지는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유통과 관련해서 오늘 이마트에서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통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가 실적만 보자면 매출 영업이익이 늘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마트 자체보다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가 지금은 내부적인 구조 조정도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매출 대비해서 마진 같은 경우도 더 나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마트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지금 산업의 환경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 산업 같은 경우에 무게가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 중심에는 쿠팡, 그다음에 중국 기업, 여기 더해져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유통산업 같은 경우를 명명하자면 과점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신사업이 부과돼서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저평가 같은 경우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함정이기 때문에 유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안에서는 구조조정 또는 여기 더해져서 신사업의 추진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번 합병이 이마트는 긍정적이겠습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 전반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유통업계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강세로 출발을 해줬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변동성이 심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1.1%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580선에 마감을 중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0.13%의 약보합세를 나타내면서 831선에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480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상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2,214억 원을 덜어내면서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 이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3,488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으로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23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489억 원을 덜어냅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만이 891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10거래일 동안 매도를 하던 기관이 오늘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좀 짚어본다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오늘은 5,173계약 정도를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일단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수급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심리상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국 이제 주식시장을 참여하는 건 종목을 사고 팔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참여해도 될까? 사도 될까? 이런 심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가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고 종목별 등락 현황이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거시적인 부분도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업황적인 부분도 있고 많은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작년 11월 달부터 바뀌지 않은 건 결국 이제 투자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라는 건 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 후반 쪽에 이렇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낙폭이 좀 확대가 된다라는 것들은 아직 더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했지만은 네. 아마 여기서 좀 5일선과 여기 벌어지는 갭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물론 나온 건 맞습니다. 나온 건 맞는데 결국 말미를 어떤 식으로 이제 차트 패턴을 만들까, 그게 관건인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갭으로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 현금 확보를 충분히 하신 분이라면은 조금만 더 참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도가 아니라 오늘은 투자 심리, 종목별 등락 현황 이 부분이 아직도 안 좋아졌구나, 좋아지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등락 현황 짚어주셨는데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외국인 선물 매도 추이 내일까지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연결해서 그대로 환율 부분,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내일 시장도 한번 보시죠. 네, 환율과 국채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환율의 경우 지금 오늘은 9원 10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85원 50전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당국의 개입 속에서 그래도 환율 조금 진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양대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여전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양대 시장 모두에서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0.99%의 약세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보합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종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세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출회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오늘 양대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정말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12 종목 중에서 빨간불을 켠 종목은 네이버가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나머지 종목 모두에서는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마감 기준으로는 다시 또 엇갈리면서 마감한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지 못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낙폭을 더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나타났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니까요. 지수가 하락불을 켠 만큼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업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3.01%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기계 업종입니다. 2.21%의 하락률, 유통업종에서도 1.74%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수 강보합세로 마감을 지은 만큼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 안에는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1.65%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섬유 의류 업종입니다. 1.42%의 강세, IT 하드웨어 업종이 1.41%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조금 엇갈리면서 마감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의 하락률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도 지금 업종별로는 살펴보니까요. 반도체 섹터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다음 주긴 하지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고려되겠고, 그다음에 시장 안에서 오늘 보면 DIT 이런 종목은 상한가에 네. 도달을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의 이제 공정상 그 세부적인 나노죠. 한 12나노 정도 공정이 갔을 때 쓰일 수 있는 게 내년 기준으로 한 100K라는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한 10K 정도당 한 대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 10대 이상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된 거죠.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리포트로 이 부분이 다뤄지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삼성전자도 당연히 원비 공정이라든지 이 부분을 가는 구조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함께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IT 중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납니다. 그 상황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이상은 없어요.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밀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정적인 변수가 없는 한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IT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IT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일단 ASML이 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 반도체계 슈퍼을로 불리는 기업인데 실적 어떻게 나타났나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1분기 순이익이 네. 1조 8천억 원 정도로 나타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37% 내림세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에는 상회를 했나요? 예상치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그래서 그걸 확인 못해가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건데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저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유로화 다니다 보니까 매출과 지금 예약 매출이 예상치를 네. 하회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좀 안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상치보다 좀 작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시청분들 정말 죄송한데 이게 실시간으로 봤다 보니까 이런 네.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금 순익 부분이란지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중심은 물론 ASML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 TSMC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좀 중심에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발표 영향력이 조금 약간은 낮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만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아마
이번에 그 반도체 투자 받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조금 네. 받은 부분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DIT 같은 종목이 상가에 갔지만 이제 레거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면은 텔러시, 공장, 준공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동지세미케인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유망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좋게 보는 거 너무 많아요. 네. HBM, 온디바이스, CXL, 온센스 AI, 뉴로미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마이크론이 좀 불을 질렀죠. 레거시 쪽까지. 그 레거시 쪽 같은 경우도 장비에서 또 이제 소모품 쪽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다른 것들이 안 좋다는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 좀 관심을 가진 섹터는 이제 소모품 쪽으로 웨이퍼 투입량이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설비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설비 가동률이 이제 100%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비 가동률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그 공정 속에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쪽 같은 경우도 전공정 장비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지세미캠이라든지 한솔케미칼이라든지 그 최근에 또 변동성이 있었던 메카로라든지 이런 소모품 쪽으로도 좀 저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ASML의 실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소모품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중동전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방산주에도 관심이 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산펀드를 신설했다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8분 능선은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가 같은 경우가 수주를 반영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추가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이 있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부분은 뭐 현대로템,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그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보유를 유지하셔도 되겠지만은 나머지 쪽으로 좀 확산을 하는 거는 지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중동의 전쟁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형태랑은 다르게 이번에 좀 드론의 활용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약간은 다른 형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방산주의 부각은 좀 크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도 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주에는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TMC입니다. 랜드 가동률이 회복되는 가운데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 23,500원, 손절레임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토니몰입니다. 호실적 속에서 우리나라 오프라인 채널이 강화될 부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8,500원, 손절레임 7,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